자, 이번에는 문자를 저장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앞에랑 똑같이 primary data type underbar 2라고 할게요. 자, 메인 함수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에 거랑 이어지게 할게요. 앞에 1, 2, 3번에 각각 불량과 정수와 실수를 했었었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할 겁니다. 자, 문자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캐릭터 타입이고요. 이 캐릭터 타입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를 저장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환된 매핑 값을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거예요. 4.1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문자로 저장하는 방법, 문자로 저장하는 방법. 자, 법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에는 정수로 바로 저장할 수도 있다고 썼죠. 두 번째, 정수로 저장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유니코드로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니코드로 저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value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요, 문자로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모든 값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예, 싱글 쿼테이션 마크, 작은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A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저장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건 value2, 세 번째 건 value3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가라고 한글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이번엔 숫자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 3개가요, 하나는 영문자, 하나는 한글, 하나는 숫자란 말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3이 절대 아닙니다. 3이라고 생긴, 이렇게 생겨 먹은 문자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랑 정말 숫자 3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실제 이 3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데이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5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거든요. 3이 말 저장하게 되면 정말 3이 저장되는 겁니다. 왜 3이라고 하는 문자가 51로 저장이 돼요? 그게 유니코드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3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5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하자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입니다. 그게 유니코드 표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숫자 3과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꼭 구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값을. 자, 첫 번째 value1, value2, value3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장된 결과의 값이 각각 문자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문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왜 문자로 나오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정수를 저장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읽을 때는 문자로만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캐릭터라고 하는 게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읽어내는 건 문자로 읽는다. 내가 저장할 때는 문자로도 저장할 수 있고 정수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수로 저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할 건데요. 여기는 그대로 카피해서 넘버링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5번, 6번이에요. 4번, 5번, 6번. 자, 이제는 정수를 직접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65라고 한번 집어넣을 거고요. 자, 여기는 숫자가 좀 커서 16진수로 집어넣을게요. 0x. 0x가 붙으면 뒤에 나온 모든 것들이 16진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0x AC00이라고 하는 그 값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51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0xAC0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게 지금 16진수니까 되게 좀 큰 값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16진수로 물론 계산해서 내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큰 숫자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65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밸류 4에다가. 그럼 여기 4 안 바꿨네요. 4, 5, 6.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가 뭐가 나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숫자로 집어넣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여기 65라고 하는 것이 밸류 4에 들어갔으니까 밸류 4에는 65가 저장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꺼내면 여기가 65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65가 안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수로 문자로 다 입력은 가능하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읽을 때는 문자로 읽는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65를 저장을 시켜 놓으면 꺼낼 때는 유니코드 표에서 65에 해당되는 문자를 가져다가 읽을 테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65라고 하는 그 이론 시간에 보셨던 것은 65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문자거든요. AC 빵빵이라고 하는 16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한글 가예요. 여기다 또 1 증가하면 한글 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1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3의 문자입니다. 숫자 3의 문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문자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정수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자로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는 유니코드를 필요하고 항상 해당되는 문자를 출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니코드 표나 지금 이 예제가 혹시라도 이거 65가 A다 이런 걸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론 파트를 보신 분들은 65가 A다 뭐 이런 정도는 거기 유니코드 표를 제가 잠깐 드렸으니까 거기 화면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수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로 입력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로 입력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6진수로 입력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에요. 16진수를 집어넣는 거랑 유사한 방법인데 싱글 쿼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마치 문자를 집어넣듯이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해서 쓸게요. 이거 카피하고요. 7, 8, 9로 나누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7, 8, 9로 바꿀게요. 7, 8, 9.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건데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자를 직접 쓰는 거 대신에 A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유니코드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니코드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 \U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유니코드 A에 해당되는 16진수 값을 쓰는 게 유니코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하는 유니코드 표를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이 10진수로는 65인데 이 10진수 65를 16진수로 바꾸면 0041이거든요. 결국에는 0041이라고 하는 이 16진수 앞에다가 \U를 붙이게 되면 그게 유니코드예요. 뭐 별게 아니고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16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16진수 앞에는 0x를 붙인다면서 0x라고 하는 걸 붙였는데 여기 \U를 붙여요? 0x를 붙이는 건 숫자로서의 16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U를 붙이게 되면 이만큼을 하나의 문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만큼이 하나의 문자니까 A라고 하는 문자로 대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코드 표를 봐서 내가 그 코드표에 있는 문자를 가져다가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놔줄게. 너가 유니코드를 쓰게 되면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문자로 대치가 될 거고 A라고 하는 문자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쓰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U 그리고 나서 쓰게 되면 얘는 마찬가지로 \U가 붙었네? 이건 유니코드라는 소리네? 그러면 AC00이라고 하는 16진수 값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확인해서 그 문자를 가져다가 내가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줘야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의 가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예제랑 동일해지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5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니코드로 바꾸면 16진수로 바꿔서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51이라고 하는 것을 16진수로 바꾸면 0031이거든요. 33이거든요. 16진수입니다. 16 곱하기 3 플러스 3. 그렇게 되면 5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16진수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냥 자바에서 16진수로 바꾸는 코드로 바꾸는 것들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유니코드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있어야 되고 그때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행 결과는 동일하게 똑같이 A, 가,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내가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캐릭터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세 가지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다. 하나는 문자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하나는 정수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유니코드로 집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문자로 집어넣던 정수로 집어넣던 유니코드로 집어넣던 실제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된 모든 변수들은 문자로 읽어서 화면에다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걸 다시 숫자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나중에 치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기본적으로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문자를 출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요, 타입 캐스팅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할 거고요. 타입 캐스팅이라고 했습니다. 타입 캐스팅은 두 개의 예제를 짤 거라서요, 언더바 1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추가할 거고요. 이 첫 번째 타입 캐스팅 예제에서는요, 말 그대로 캐스팅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스팅 방법 1이에요. 자, 캐스팅 방법 1. 자, 캐스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을 앞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를 치시고요. 이렇게 소괄호를 치시고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 캐스팅하고 싶은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타입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타입이 같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바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내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일 겁니다.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캐스팅을 할 때 거기 앞에다가 내가 데이터 타입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실제 예제를 보게 되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 int value는 5.3 정도로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long value 2는 10, 그 다음에 float value 3는 5.8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ouble value 4는 16.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네 가지의 코드를 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거져 있는 것도 있고 빨간 줄이 거져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빨간 줄이 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업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간에 일단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예제에서는요, 캐스팅 방법에만 좀 집중합시다. 등호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왼쪽은 명확하게 내가 무슨 타입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리터럴로 값으로 직접 대입한 리터럴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3 무슨 타입이죠? 더블 타입이죠. 10은 인트 타입이죠. 다르죠. 마찬가지로 5.8 더블 타입이죠. 왼쪽은 플러스니까 다르죠. 마찬가지로 16 인트죠. 더블 다르죠. 그러면은 좌우를 똑같이 맞춰줄 때 첫 번째 캐스팅 방법은 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만 써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long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float이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double이라고 써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 모두 동일한 타입이 되는 거죠. 이게 캐스팅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이 무슨 값이든지 간에, 무슨 타입이든지 간에 기본 자료형 8개 중에서 불리언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7개 값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캐스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캐스팅하는 방법은 괄호 안에다, 여기 앞에다 괄호만 쳐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력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그냥 뭐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캐스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값을 잘 보도록 할게요. long이라고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것을 long이 저장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5.8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시 저장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6이라고 하는 것도 더블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시라고 하는 것과 정밀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수점 7자짜리까지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5.8 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아이고. 자, 실행을 시키시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16이라고 하는 얘를 더블에다 저장을 할 때는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수기 때문에 16.0이 저장된다. 자, 이 정도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는 5.3이라고 하는 겁니다. 5.3은 더블인데 얘를 캐스팅은 가능해요. 캐스팅은 이렇게 하게 되면 캐스팅은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인트라고 하는 놈은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5.3을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5.3을 캐스팅을 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0.3이라고 하는 이 소수점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게 되면 항상 모든 타입을 다 서로서로 바꿀 수 있다가 아니죠. 서로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0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숫자 뒤에다가 알파벳을 땅 하고 쓰는 방법인데요. 자, 캐스팅 방법입니다.
캐스팅 방법 2. 자, 여기다가 L을 붙이거나 F를 붙이거나 뭐 D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일단 카피를 해서 밑에다 다시 놓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롱 2개랑 플럿 2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롱, 플럿 2개. 자, 번호는 5678이 되겠네요. 5678.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냥 10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5.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은 지금 다 다르죠. 얘네들은 인트고, 얘네들은 롱이고, 얘네들은 더블이고, 얘네들은 플롯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은 정확하게 써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걸 캐스팅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읽으면 얘는 분명히 인트로 읽을 텐데, 내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L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뭐로 읽으란 소리예요? 롱으로 읽으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롱 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소문자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근데 소문자로 쓰게 되면 숫자 1이랑 조금 구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으로 캐스팅하고자 할 때는 대문자로 써주시길 바라요. 자, 마찬가지 패턴으로 여기 5.8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이란 말이죠. 더블이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로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에 F, 대문자 F를 쓰셔도 되고요. 소문자 F를 쓰셔도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5, 6, 7, 8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5, 6, 7, 8.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그냥 10 나올 거고요. 밑에 거는 똑같이 5.8 나올 겁니다. 참고로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V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5.8이에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5.8이라고 하는, value 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롯이죠. value 8도 플롯입니다. 그럼 이거 value 8로 할까요? value 8이라고 하는 것은 플롯이에요. 그럼 5.8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죠? 더블이죠. 그럼 더블을 더블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더블을, 여기다 D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를 붙이게 되면 얘는 리터럴을 더블로 인식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쓰지는 않죠.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롱이라고 하는 것과 플롯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타입 캐스팅 두 번째 예제로요.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 그러니까 자동 캐스팅과 수동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5번으로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타입 캐스팅 언더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샵 1번 자동 타입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업캐스팅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큰 것에다 집어넣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대신 캐스팅을 수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은 타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써주지 않았을 뿐이죠. 자, value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3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ong이라고 하는 것을 value 값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5라고 할게요. 자, 이번엔 더블 한번 해볼까요? 더블 value 3는 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value 4는 9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short value 5는 11. 자, 이식 그냥 그대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플롯이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죠. 인트가 플롯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걸 캐스팅해야 되겠죠. 뭐로 캐스팅해야 되죠? 인트를 플롯으로 캐스팅해야 돼요. 인트를 플롯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업 캐스팅이죠. 업 캐스팅은 내가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컴파일러가 여기에다가 플롯이라고 써줄 거란 말이죠. 플롯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이미 같은 타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트를 롱으로 바꾸는 거니까 업캐스팅이 될 거고요. 자동 타입 변환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인트를 더블로 바꾸는 거니까 자동 캐스팅이 될 겁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과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자체가 실수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 밸류1은 3.0이 저장될 거고요. 밸류3는 7.0이 저장될 겁니다. 자, 밑에 두 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리터럴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인트로 인식하지만 얘가 만약에 바이트에 저장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값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이트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인트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다 생각하시고 정수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자동으로 캐스팅이 바이트로 자동으로 캐스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트를 바이트로 캐스팅하는 거니까 업지 보면 다운 캐스팅이잖아요. 그런데 자동 타입이 변환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는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 값을 자, 바이트나 쇼트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정수는 각각 바이트나 쇼트로 캐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밑에다가 쓸게요. 자,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도 바이트고 오른쪽도 바이트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쇼트고 오른쪽도 쇼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개를 그냥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답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진 않겠지만 답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건 3.0, 두 번째 건 5, 세 번째 건 7.0,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9, 11 이렇게 나오겠죠. 실수형 타입만 .0.0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정수형 타입이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자동 타입 변환입니다. 그럼 이제 수동 타입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수동 타입 변환. 수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직접 해주지 않으면 타입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아무 짓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좌우 등호를 중심으로 좌우가 타입이 다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자, 일단 바이트 밸류 6는 128이라고 써볼게요. 128. 그 다음에 int 밸류 7은 3.5. 그 다음에 플롯도 한번 해볼까요? 플롯 밸류 8은 7.5.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류가 다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 캐스팅이 아니란 말이죠. 수동 캐스팅 해줘야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아무 짓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타입이 다르죠. 왼쪽은 뭐예요? 바이트죠. 오른쪽은 뭐예요? 인트입니다. 왜 인트예요? 아까는 바이트라면서, 여기서는 바이트라면서, 여기서는 왜 인트가 되는 거죠?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7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28까지예요. 그럼 128,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예요.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이기 때문에 128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이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원래대로 모든 정수형 리터럴은 정수 값들은 다 인트 값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바이트인데 오른쪽은 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 자, 그 다음에 int 밸류 3이라고 하는 거. 왼쪽은 인트인데 오른쪽은 다시요. 왼쪽은 인트인데 오른쪽은 더블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은 플러스인데 오른쪽은 더블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해줘야겠죠. 자, 캐스팅은 방법을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쓰겠습니다. int, 그 다음에 여기는 float이라고. 첫 번째 캐스팅하는 방법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편하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값은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값은 3.5라고 하는 놈을 정수로 바꿨으니까 0.5는 사라지겠죠. 반올림이 아닙니다. 3.9999라고 하더라도 뒤에 0.999는 날라가요. 그러니까 버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7.5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로 바꾸면 그냥 7.5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면 6번, 7번, 8번이에요. 6번, 7번, 8번.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내버려 두고 두 번째 건 3이 나올 거고 세 번째 거는 7.5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3과 7.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128이 나왔단 말이죠. 난 플러스 128을 집어넣었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129를 집어넣었어요. 129를 집어넣으면 이번에 마이너스 127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128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27. 제가 지금 마우스를 그리고 있어갖고 조금 이해해 주세요. 127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값의 범위란 말이죠. 근데 지금 129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랬죠. 원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 가운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7.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8. 그게 결국에는 이 수직선을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쭉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그럼 129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29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27보다 얼마가 더 큰 거예요. 2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한 칸, 두 칸 가는 겁니다. 그 위치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27이 있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8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129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29. 금방 그 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결과가 12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큘러 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서 뱅글뱅글 데이터가 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의 결과가 왜 마이너스 128이 나왔는지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오타로 이상하게 결과가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로요. 그 데이터 타입 간 연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6번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operation between 뭐라고 쓸까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간 연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같은 자료형끼리 할 거예요. 같은 자료형 간의 연산을 먼저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다른 자료형 간의 연산. 자,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자료형끼리 서로 연산을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두 개의 자료형을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연산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nt value1은 3 더하기 5 해볼게요. 3 더하기 5는 int 더하기 int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value2는 8 나누기 5.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int 나누기 int 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요? int가 나오죠. 그럼 결과가 int 나누기 int가 int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이걸 1.6이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6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조차도 안 돼요. 얘는 정수 타입이니까. 당연히 뭐가 저장됩니까? 결과가 1이 저장이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이번에는 플롯입니다. 자, 플롯 value 3. 3.0이랑, 아이고, 3.0f 플러스 5.0f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0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이지만 뒤에 f 붙였으니까 캐스팅 했으니까 얘는 플롯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롯이 되겠죠. 그럼 플롯 더하기 플롯은 당연히 플롯이 되는 거죠. 동일한 타입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동일한 타입, 그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자, value 더블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를 쓰게 되면 그대로 더블이 되겠죠. 8.0 나누기 5.0 더블 나누기 더블 한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6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더블이라고 하는 놈으로 저장을 또 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바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1이라고 하고요. 여기 3을 저장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3이라고 하는 것은 인트로 인식하나요? 바이트로 인식하나요? 바이트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바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정수값을 집어넣을 때는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에 정수가 들어갈 때는 그 값을 바이트로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ata2라고 하는 값에다가는 5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여기 네 가지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int 더하기 int는 int, 플롯 더하기 플롯은 플롯, 더블 더하기 더블은 더블이었단 말이죠. 그럼 바이트 더하기 바이트는 뭘까요? 바이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트 value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1 더하기 데이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날까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더했는데 바이트 더하기 바이트를 했는데 바이트가 아니래요. 왜 바이트가 아니냐면
바이트보다, 인트보다 작은 거. 다시 말해서 쇼트랑 바이트. 인트보다 작은 것끼리 더해서 인트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고요. 바이트 더하기 바이트가 뭐라고요? 인트라고요. 그러니까 int value 5는 데이터 1 더하기 데이터 2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더하기 바이트는 int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럼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이제까지 앞에서 썼던 거 value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value 2, 3, 4, 5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2, 3, 4, 5. 자, 데이터의 값이 바뀌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케이스는 요 8 나누기 5, int 나누기 int에서 소수점이 날아간 걸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데이터에 오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차가 하나도 없죠. 그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럼 두 번째 것만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뭐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자료형 간의 연산 결과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자료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체 화면으로 띄워볼게요. 자, 다른 자료형입니다.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눠서 할게요. 어차피 지금 같은 코드입니다. 페이지가 좀 라인이 조금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다른 자료형끼리 연산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nt 값으로 value 6부터죠. 6는 5 더하기 3.5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3.5. 자, 그러면, 5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5 더하기 3.5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왜 우리가 발생할까요? 여기는 int죠. 여기는 뭐예요? 더블이죠. 그럼 int 더하기 더블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동일한 타임만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컴파일러는 여기는 int라고 하는 것을 더블로 바꿀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5.0 더하기 3.5. 네, 결국에는 컴파일러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더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인트인데 오른쪽은 더블이니까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걸 정상적으로 하고 싶으면 왼쪽의 결과는 더블이 나올 테니까 더블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에 얘는 인트 더하기 더블이 더블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5. 자, 그러면 이번엔 int value 7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5랑 3.5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int 아까 여기서 오류가 났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컴파일러한테 시키면 컴파일러는 얘를 다운 캐스팅은 어차피 지가 못하니까 자기는 업 캐스팅만 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는 결국에 얘를 더블로 바꿔서 5.0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얘를 int로 바꿔라.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int 더하기 i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t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더블 타입으로요. value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나누기 더블은 어떻게 되죠? int를 2.0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더블이죠. 그럼 결국에는 5 나누기 2.0이니까 2.5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int 나누기 더블은 더블이니까 더블에다 집어넣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자, 바이트 데이터 3라고 하는 놈은 3. 그 다음에 바이트 데이터 4라고 하는 놈은 5라고 썼습니다. 두 개의 바이트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까처럼 int value 9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3 더하기 데이터 4. 자, 여기 쇼트라고 할게요. 지금 다른 타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쇼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트 더하기 쇼트는 누가 나온다 그랬었죠? int가 나온다 그랬었죠. 작은 거, int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게 되면 항상 int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int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value 10이라고 하는 놈은요. 데이터 3, 등호가 어디 갔어요? 자, 데이터 3 더하기 데이터 4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3라고 하는 것은 뭐죠? 데이터 3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죠. 데이터 4는 쇼트죠. 그러면 오른쪽 항은 누구예요? 데이터 3랑 데이터 4랑 요건 뭐 누구예요? int죠. 쇼트가 아니라. int보다 작은 것들은 int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더블이고 오른쪽은 int겠네요. 그럼 타입이 다르잖아. 그런데 오토 캐스팅, 다시 말해서 자동 캐스팅, 업 캐스팅 경우에는 자동 캐스팅이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int라고 하는 것을 더블로 바꾸는 것들은 커지는 거니까,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거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겠죠. 그럼 컴파일러가 여기 앞에다 자동으로 더블을 써줄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 예제를 잘 이해하시고 왜 이게 정확하게 등호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이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시스템자 옵션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 밸류 6번부터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아이고. 7, 8, 6, 7, 8, 9, 10. 자, 7, 8, 9, 10.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미래 이제 답만 볼까요? 더블이니까 8.5가 나올 거고요. 인트니까 8이 나오겠죠. 얘가 캐스팅 되면서 3으로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블로 저장되는 거니까 5 나누기 2.0은 2.5가 나오겠죠. 자, 얘네들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8이 나올 거고요. 데이터 날아가는 거 없이 다 저장이 될 거고요. 더블 같은 경우에는 8.0이 저장이 되겠죠. 자, 실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답했던 결과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부터 시작해갖고 5개입니다. 여러분들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실행시키기 전에 여기 옆에다가 실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예제를 한번 짜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